새만금 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새만금 특별자치시 행정구역 통합, 이 내용입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만약에 진짜 통합이 되면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줄까요? 여러분들이 달아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엄청나게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동네가 될 겁니다. 그 유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PPT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구역이 있는데 뭐가 시가 있고 군이 있고 뭐 어떻습니까? 자치시가 있고 뭐 서울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막 하는데 헷갈려요, 그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좀 요약 정리를 좀 해본 거가 있는데, 행정구역을 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냐면 광역자치단체라는 게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자체 선거할 때도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광역자치단체가 무엇이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특별시가 있죠.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의 특별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시, 광역시 옛날 직할시였잖아요.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죠.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세종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특별시 서울, 그 다음에 광역시 6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세종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 있죠. 도는 전라도, 뭐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경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도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치시가 있고 자치도가 있는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말하느냐? 제주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포함해서 이거를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광역자치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시가 있고 자치군이 있고 자치구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총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시군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시 있잖아요. 경기도에 보면 시가 있잖아요. 다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있잖아요. 뭐 어디 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거 갖다가 자치구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에 보면은 성북구, 그쵸? 서초구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자치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자치구, 이 세 가지 기초자치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일단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특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별시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하나 있죠? 광역시 어디 있어요? 6개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개 광역시가 있죠, 그죠? 부분들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어디입니까? 세종 특별자치시 있죠? 요게 바로 특별자치시예요. 자치시인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론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새만금의 특별자치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샘플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특별자치시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기군, 그죠? 연기군, 공주, 청원군을 어떻습니까? 일부를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종 특별자치시를 만들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관련해서 그 주변 바운드리, 뭐 군산하고 김제하고 저기가 있는데, 부안이 있잖아요. 부안이 있지만은 요 일부 지역을 편입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를 다 통합을 할 것이냐. 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각 지자체의 말들을 잘 들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정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만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잘 원활하게 되어서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시도 마찬가지로 일반 시가 아니라 특별자치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치시, 자치군의 상위 행정구역이다 라고 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뭐 이런 도를 얘기하고, 총 8개의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어떻습니까? 제주도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치시가 있잖아요. 자치시가 행정시가 있어요. 시마다 틀린데 도산하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산하. 그러니까 경기도 무슨 시, 그쵸? 충청남도 무슨 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자치시다라고 얘기하고, 자치시에는 뭐가 있냐면 특례시하고 일반시하고 도농 복합시로 또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는 경기도 용인시잖아요. 그 용인시가 있는데 일반시가 있고 특례시가 있고 도농 복합도시로 나뉘어지겠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여기 특례시 있잖아요.
여기 인구가 50만 이상이 넘어가면 특례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50만 미만은 일반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50만 이상이 넘어가는 시가 있고 50만 인구가 안 되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또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도농복합도시 있잖아요. 그 용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농사를 많이 져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시적인 형태는 있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도시와 그 다음에 농촌이 섞여져 있는 도시다라고 해서 도농복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도농복합시는 일반시기도 하고 특례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요거는 두 개 다 섞여 있다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일반시에 대한 구분은 50만을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그다음에 올라가면 특례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례시 50만의 인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은 시한테는 지자체 부여권을 더 많이 주겠죠. 이 부분들이 그게 조금 이제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거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자치군이 있어요. 자치구는 도 산하의 군. 자, 경기도 하면은 경기도 안에 군이 있잖아요. 군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가평군이 있죠. 그다음에 연천군, 예전에 양평군. 지금 현재 군이 예전에 4개였는데 이제 하나가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이 됐잖아요. 부분들이 이게 시로 승격이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남아 있는 군은 이 3개의 군밖에 남아 있지 않고, 군은 바로 자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치구라는 게 있어요. 자치구는 잘 보세요. 여기 어디에 있냐면 자치구가 있고 일반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자치구는 뭐냐면 서울특별시 있잖아요.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산하에 있는 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서울시에 보면은 구가 있잖아요. 서울시, 성북구, 강남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울특별시 내에 강남구, 이거는 어떤 시다? 어떤 구다? 자치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기도 여기 보면은, 그러면 경기도에도 보면은 아까 수지구 있었잖아요. 용인시 수지구. 이거는 자치구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 이건 일반구에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 또 나뉘어지게 돼요. 이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례시 아까 얘기 나왔는데, 특례시 같은 경우는 인구 뭐예요? 50만 이상. 일반시는 뭐예요? 인구 50만 미만. 자치시를 일컫게 되는데, 뭐 개수로 따지면은 뭐 특례시는 16개, 그 다음에 자치시는 59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복합한 형태에 대한 이 시다. 그러니까 일반시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특례시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분들이. 알겠죠? 그러나 행정시는 뭐냐? 시가 있는데 또 행정시가 있어요. 행정시는 또 뭐냐면, 여기 행정시는 특별한 시인데, 여기 뭐냐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있잖아요. 특별자치도 내에 서귀포시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갖다가 특별자치도 안에만 있는 시를 갖다가 행정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행정구역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보면은 좀 더 달리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행정구는 뭐냐?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얘기한다. 그럼 아까 자치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뭐예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갖다가 그 자치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머지를 갖다가 행정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자치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인시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반 시에도 구가 있는데 일반 구 그런 거 갖다가 행정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읍면,동 이렇게 읍면,동, 리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하고 구, 그다음에 뭐 특별시, 자치시, 뭐 자치도 이런 부분들이 행정구역별로 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한 시가 어디 있어요? 서울특별시 있잖아요. 거기는 행정도시도 아니면서 있잖아요. 인구가 많아서 특별히 지정한 도시예요. 인구 1000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 서울특별시, 아까 그다음에 광역도시, 그러니까 광역시가 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행정자치시, 지금 보면은 특별자치시, 행정자치가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특별자치시는 세종, 그죠? 그다음에 자치도가 있는데, 자치도는 어디야? 제주도 밑에 있는 그 시가 있는데, 그건 행정시라고 얘기한다. 맞죠, 그죠? 행정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도 나름대로가 있는데, 일반시가 있고 특례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농복합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구 같은 경우도 두 개 나뉘어지는 그 광역 도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있는 뭐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한 상태에서 앞으로 새만금이 이제는 어떤 행정구역으로 개발될 거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자치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로도 개발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시를 통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옛날에 보면은 창원 마산을 어떻습니까? 시를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을 한 것처럼 군산, 부안, 김제를 갖다가 하나로 만드는 통합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합시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특별하게 자치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종특별시하고 자, 새만금하고 일단은 비교를 해보면 아까 그 세종특별시는 뭐예요? 아까 연기군 있잖아요. 연기군 플러스 청원군,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어디에 공주 있잖아요. 공주 일부를 포함한 도시잖아요. 이 도시가 면적이 어떻습니까? 1.41억 평입니다. 근데 1.41억 평이라고 해서 다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현재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은 금강 쪽을 끼고 금강 강 있잖아요. 강을 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개발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됐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 보니까 새만금 내부 있잖아요. 새만금 내부를 보니까 1.24억 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이 해서 새만금 내부 그 다음에 고군산군도 3.3 그 다음에 신항만 4.4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세 개의 시군을 포함하게 되면 4.34억 평이 되는데 요걸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러면 5.5억 평 정도가 되죠. 규모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보면 세종시는 1.41억 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를 새만금하고 포함해서 세 개의 시군을 갖다가 다 합쳐버리면 거의 한 5.5억 평 정도가 되는 엄청 메머드급 도시가 나오는 거 알죠? 세 개가 만약에 다 지자체가 합쳐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그러나 만약에 새만금 내부 용지하고 고군산군도 하고 포함해서 이 세 개의 시군구 중에서 일부를 만약에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한 2억 평 정도 규모로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 세종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로 개발하면서 지금 인구가 34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4월 기준입니다. 올해 4월 있잖아요. 이거 4월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0년도 지나서 지금 현재 2020년도잖아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만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12만 명. 근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죠? 8년 정도 지났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인구가 34만 명. 무려 거의 어떻습니까? 몇만 명? 22만 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도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주변의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그죠? 불과 8년 만에 인구가 22만 명 정도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그 새만금하고 보면 새만금 이 세 개의 시군을 합친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많지는 않죠. 그죠? 이 규모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계획 유발 인구가 한 76만 명 정도가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맞죠? 왜냐하면 이 계획 인구 75만 이게 76만 명 정도가 세 개의 시군을 합친 인구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그럴 지역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의 포인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75만이라는 인구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이 부안이니까 부안에 얼마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어떻습니까? 한 15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15만에서 20만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20만 정도.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부안에 살고 싶어? 군산에 살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구 어디 살고 싶다 그래요? 부안에 살고 싶다 그런 거야. 부안에. 왜 그러냐면 부안이 청정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용지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에는 부안이 좋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는 군산에서 일을 하더라도 살기에는 군산이 좋다 이거예요. 분들이. 그럼 왜 그러냐? 아니 군산하고 부안하고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사는 건 부안에 살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기업은 회사는 직장은 어디야? 군산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인구, 사회적인 인구가 늘어날 확률은 부안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부안이 적어도 한 20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 5.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2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4배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맞죠? 그러면 4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신도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의 어떤 확장성만 가지고서는 대규모 인구를 갖다가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택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지 개발. 맞죠?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인구 5만, 10만씩을 넣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신도시 얘기가 지금 거론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막 신도시 어디 막 찍어준다 그러잖아. 신도시 막 이분들이. 여기가 될 것 같은 여기가 될 것 같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지금 발표 안 됐잖아요. 신도시가 어디가 들어가느냐.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 들어간다 100%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입지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 가능성 있는 지역 있죠. 그죠? 가능성이 이런 지역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 주변 바운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바로 신도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인구에 대한 유입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뭐 광역도로 보니까 여기 지금 세종시 들어가는 것은 경부, 호남, 천안, 논산, 당진, 천안고속도로가 경유를 합니다. 여기 지금 새만금은 서해안고속도로, 그다음 서부 내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현재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다음에 광역철도,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여기는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장항선, 군산, 군장 산업인입철도, 새만금 인입철도 등 앞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봐야 될 게 항만 있잖아. 항만. 여기 항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국제공항이 있고 새만금 신항 있잖아요. 여기 공항이 없잖아요. 물론 여기 청주공항을 이용합니다. 국제선. 청주공항 이용하긴 하는데 뭡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새만금 신항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볼륨이 똑같겠습니까? 지금 있는 세종시하고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될 미래 개발이 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볼륨이 똑같겠냐 말이에요. 볼륨 자체가 틀립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나도 34만에서 50만 명 정도까지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은 아까 있는 계획인구 76만은 기본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나중에 부산시 인구가 지금 340만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340만 인구를 바라보고 달릴 동네가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세종시, 물론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주변에 일대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죠, 이분들이. 가파르게 올랐지만은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세종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구 유입에 고려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땅값도 올라가고 인구 유입도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더욱더 많이 열려 있다 없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전부터 나왔죠. 이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새만금 특별자치시 서둘러 추진을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나왔어요. 이미 이 자료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보면은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급해졌다.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현재 2020년도잖아요. 그쵸? 2020년도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결정된 거라고는 요거 세 가지예요. 어떤 분야면 간원구역 결정이 됐는데 방조제 3, 4, 5 구간 있잖아요. 지금 새만금 이렇게 군산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꺾여 오잖아요. 보면은 여기가 신시 아미도 구간 있죠. 신시 아미도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하고 요 구간 같은 경우 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산을 관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신항만 있어요. 신항만. 그러니까 신항만 구간은 어디 구간? 여기 김제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어디냐면 여기 2호 구간 있잖아요. 2호 구간. 여기가 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관광 내조용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요 구간이 어디입니까? 부안 구간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부분은 있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다 하더라도 자 군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김제 같은 경우는 좋은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신항만을 끼고 있잖아요. 신항만. 어떻게 보면 물류 이동의 어떤 메카 아닙니까? 신항만 끼고 있고 요 근처에 뭐가 있어요? 신도시까지. 현재 현재 수변도시 있잖아요. 거기는 좀 경계선이 좀 약간 불명확한데 어쨌든 간에 그 일대로 해서 지금 현재 김제 관할구역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관광 내조용지 앞으로 개발 잼버리 대회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아리오 신도시 개발되는 나머지 일부분들은 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 부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서로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쌈박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특별자치시를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맞죠, 그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급한 문제다, 분들이. 그래서 임의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또 이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새만금 개발청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현재 군산에 있잖아요. 그건 임시청사 아닙니까? 임시청사인데 나중에 당연히 여기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유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적으로 그 얘기 나오고 있고 당연히 행정 그쪽에서도 이쪽에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장 메인이니까. 그럼 당연히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군산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미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상 당연히 그 새만금 개발청하고 개발공사 핵심 아닙니까? 핵심인 데가 당연히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야죠.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스마트 수변 도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새만금 개발청을 갖다가 스마트 수변 도시를 넣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오가서 최종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로 들어가는 길 방향성과 또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가 통합되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통합창원시라고 있어요. 창원시.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를 갖다가 합친 건데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지? 인구 109만 명이 됐죠. 자, 109만 명이 되면 10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광역도시 아닙니까? 광역도시면은 멤버드급 도시고 향후에 여기는 광역시로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인구가 좀 더 늘어나서 한 120만 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6개 광역시처럼 광역시 이상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통합된 사례가 있는데 통합 청주시 있잖아요. 지금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주시, 청원군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게 합쳐졌어요. 합쳐졌어요. 이 부분들이. 청주시, 청원군. 청주시 아래 군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83만 명 정도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청원군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주시 내에 청원군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청원구로 되어 있죠. 여기는. 구죠. 구. 청원구. 구로 좀 구 단위로 지금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군이나 구나 부분들이. 그래서 청주시 내에 합쳐져서 현재 인구가 83만 명 정도 되는 통합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군산, 김제, 부안, 더 나아가서 뭐 서천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군산, 김제, 부안을 갖다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인구가 아까 40만 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70만 명, 78만 명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멤버드급 도시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새 지자체를 갖다가 다 합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여기 새만금 특별자치시 있잖아요. 지금 있는 세종시처럼 개발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 우리가 하고 있는 땅이 만약에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이 된 것처럼 여기 우리가 새만금 특별자치시에 포함이 되면 어떤 땅이 됩니까? 어떤 땅이? 시땅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대박 아니에요? 대박? 대박이죠. 대박.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의복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새만금 바로 코앞이잖아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이 땅에 대한 값어치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우리나라 현재 그 특별시가 1개 있고 1개 자치시, 6개 광역시,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구분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를 주며 하부 일반구를 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수지가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거기는 특례시에 해당이 되잖아요. 특례시에 해당이 되니까 그 밑에 하부구가 있는데 구구가 뭡니까? 수지구하고 기흥구가 있죠? 그래서 기흥구하고 수지구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구, 하구의 일반구를 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시에만 구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만 인구 밑에는 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분들이. 그래서 인구가 그 용인시처럼 50만 인구 넘어가는 데서는 구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를 두게 되면 어떤 이점이냐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던 사무의 일부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구역을 만약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를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도시지역을 만들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을 찍고 빼고 끼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할 수가 있다. 근데 5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의 큰 메모드급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급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대도시의 특례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들 목표가 뭐예요? 이거 대도시 되는 거 아닙니까? 특례시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화성시, 평택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은 이런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어떤 혜택이 가장 되냐면 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 권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용도 지역에 대한 그 결정 권한이죠, 이분들이. 도시지역 두거지 찍을 수 있고 상업지역 을 찍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최고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지자체장한테, 이분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개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 강력한 지자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엊그저께 나온 기사인데, 새만금 세계시군 통합시대에 열어야, 이거 자꾸 군불 떼는 거죠. 이거 예전에는 그냥 어떻습니까? 맛배기로 띄웠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띄우는 건 세계시군 통합시대 열어야, 이거는 뭐냐면 특별행정구역 논의 시급하다, 행정구역 지정 등 해법 필요, 뭐 이거 얘기 땅분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까 했던 세계시를 갖다가 통합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기처럼 아까 세종시처럼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대안이고 좋은 해법인 것 같은데,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군산과 김제와 시장, 군이 있잖아요. 그 지자체장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잘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이럴 때는 누구의 권한이 가장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면,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있잖아요. 임기 내 20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을 끝마쳤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임기 내에 4대강 사업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분들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이거 있잖아요. 특별자치시로 이거 옮기는 것도 물론 잡음이 있겠죠, 그죠? 잡음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밀어주고 있는 가세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20조 원을 들어가 4대강 사업을 완수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그 권한으로 조금 더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새만금 날개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어떻습니까? 이 지금 결단이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셈이다. 이 부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가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지금 개발을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또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만간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자치시 승격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땅 한번 엄청나게 들썩일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일반 시도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치시 아니에요.